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 엄마에겐 방학이 아니지만 휴가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또 안전한 홈캉스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림책 테라피입니다. 그냥 동화책 읽는 거 아니야? 뭐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책과 동화책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동화는 어린이를 위해서 동심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이고 그림책은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가 함께 만나서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그래서 커다란 그림책이라는 범주 안에 동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림책 테라피의 장점들은 일단 자신의 리듬에 따라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으면서 다시 이해하고 사유하고 자신의 삶과 그림책을 연결하면서 깊이 있는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 함께 한다면 더 즐겁고 의미가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행복이나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20대에 읽은 그림책, 30대에 보는 그림책, 40대에 보는 그림책 모두 인생의 주기마다 새롭게 발견되고 즐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 스스로 하나의 챌린지를 세웠는데요. 매일 아침 가족들이 일어나고 분주하게 뭔가 뒷바라지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을 마련해서 매일 한 권씩 그림책 테라피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책 한번 쭉 읽는데 사실 스토리가 복잡하거나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림책 테라피 한 책 중에서 정말 쉐어하고 싶은 것들 자주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화 과정입니다. 먼저는 일단 가볍고 담백하게 스토리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볼 때는 내가 등장인물이 돼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오늘은 이 인물이 돼야겠어.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 시점,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 감정이나 상황들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겠죠.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책 테라피 한 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림책 테라피 시작한 책은 높이 뛰어라 생쥐라는 책이거든요. 생쥐. 그래서 제가 생쥐가 돼서 한번 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생쥐가 정말 자신이 꿈꾸고 바래왔던 머나먼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달하면서 아주 긴 여정을 통해서 눈도 멀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이렇게 된 망신창이가 된 자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연자실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쥐가 정말 과거에 제가 일, 사업, 또 관계, 인간관계 실패해서 정말 밑바닥을 기었던 그런 시기들, 좀 트라우마처럼 정말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 생쥐가 정말 저 같은 거예요. 책장을 어루만지면 뜨거운 눈물이 느껴질 것 같은, 또 그 생쥐의 절규가 들릴 것 같은, 만져보면 불을 몸을 떨 것 같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등장인물의 감정, 상황, 태도를 보면서 자신을 투영하고 자신의 생각, 경험, 억압된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통찰의 과정인데요. 이제는 그 상황이나 감정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때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계속 그 이후로 절망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즐겁게 웃었던 날들도 참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시간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시련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꿈을 향해서 다가가다가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습조차도 굉장히 멋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사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그림책들이 해피엔딩으로 좀 마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 등장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나리오도 한번 새롭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지가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꿈을 찾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에 도와준 등장인물, 등장동물이 요술개구리거든요. 이 요술개구리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 생쥐를 다시 한번 재회하게 돼요. 두 번째 이름을 선물합니다. 그건 직접 책을 보셔야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이름을 통해서 그 절망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나에게 이런 요술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었나? 나를 도와준 사람? 아니면 지금 내가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내게 요술개구리가 되어줄 사람은 누굴까? 그럼 이번 주에는 항상 만나던 사람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요술개구리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볼까? 이런 챌린지로 삶으로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스스로 요술개구리가 되어주는 거야.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내가 인디언식 내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을 불러주자.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나한테 그 이름을 불러주면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 하면서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챌린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책을 참고해서 나의 삶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써보는 거죠. 또 새로운 챌린지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 삶이 흘러가는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계속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을 기획해보고 연출해보는 거죠. 그림책을 벤치마킹해서. 책을 쓰는 작가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순수하게 자기 이야기만 100% 담은 책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지? 막 이런 반응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어떤 책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막 서치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통찰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또 이런 식으로 지식이 좀 더 확장되고 경험이 확장되고 와,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나만 알긴 너무 아까운데? 책을 써서 더 공유해 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남의 이야기, 그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삶, 확장된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또 다른 새로운 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또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아로 성장해 간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그림책 테라피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서 아침에는 혼자 그림책 테라피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아이에게 동화책과 함께 제가 그림책 테라피해서 엄마가 이걸 읽고 이렇게 살아봤어 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어요. 아이도 책을 그저 하나의 굳어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더 증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이고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라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또 삶의
정말 남들보다 좀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제3의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공간은 가정과 일터겠죠? 특별한 제3의 공간은 제각기 다 달랐어요. 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 격식과 서열이 없는 곳이었고, 두 번째, 수다를 떨 수 있었고, 세 번째, 소박하고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었고요. 네 번째, 나누어 먹을 음식이 있는 곳이었다. 네, 누군가는 특별한 만남, 또 강의를 듣는 시간, 또 뭐 요즘엔 지역 공동체도 있죠. 아이 엄마들이 끼니 챙기기도 어려우니까 서로 아이를 돌봐주면서 반찬도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공동 부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고향, 친정 엄마. 또 어떤 분은 카페,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제3의 공간, 그 중에 맘스 챌린지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격식과 서열 없죠? 또 수다 지금은 저 혼자 떨지만 여러분 피드백 주신다면 얼마든지 떨 수 있고요. 출입이 자유롭다는 게 이 온라인 매체의 굉장한 이점이죠. 우리가 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과 컨택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제3의 공간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더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림책 테라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맘스 챌린지 카페였습니다. 건강하세요.